네, 안녕하세요. Financial Education Services 패밀리 여러분. 저는 매주 목요일 FS 패밀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RSD 이규민입니다. 네, 오늘도 웨비나에 참가하신 우리 모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보상 플랜 개요, Financial Education Services의 컴펜세이션 플랜을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을 가지고 오늘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런 보상 플랜이라는 것들을 이런 개념이 확실히 이렇게 잘 장착되지 않으신 우리 사장님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 플랜 먼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S 프로텍션 플랜, 이제 지불 방법 및 개인 세일 볼륨. 지불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페이먼트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 이런 얘기겠죠. 다음은 고객 세일즈 커미션. 고객 세일즈 커미션을 이제 다이렉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예, 디렉트 커미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다음 분할 지불 방법. 스플릿 페이먼트입니다. 스플릿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적으로 우리가 총 페이먼트를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그런 분할 지불 방법. 마이케어에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마이케어 플랜의 가격 구조, 지침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벨 오버라이드, 그다음에 캡 보너스. 자, 우리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커미션인 캡 보너스, 파트 넘버 1 그리고 파트 넘버 2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캡 보너스는 커스터머 애쿼지션 보너스의 약자입니다. 고객 획득 보너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자동 계좌 입금.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받으시는 이제 은행으로 이제 바로 직접 받을 수 있는 디렉트 디파짓. 그것을 자동 계좌 입금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책으로 받는 그 옵션 그리고 보너스 발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내셔널 뱅카드. 자, 인터내셔널 뱅카드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커미션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그런 페이지고요. 다음은 이제 직급별 조건과 인피니티 보너스, 그리고 인피니티 보너스와 제너레이션 보너스에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알아보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메달리온 클럽 자격 조건과 보상, R&R 클럽 자격 조건과 보상, 그다음에 보상 플랜의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달리온 클럽과 R&R 클럽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영예의 어떤 그런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이나 혹은 리크루팅에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보이고 계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이제 클럽 회원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 클럽의 자격 조건과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FS 프로텍션 플랜 지불 방법 및 개인 세일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S 프로텍션 플랜. 자, FS 프로텍션 플랜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 가지고 FS 크레딧 교정 이렇게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회사가 서비스하는 것은 크레딧 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들을 설명할 때 크레딧 교정 캠페인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고객들의 인식을 FES 프로텍션 플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재정에 대한 보호, 신용, 신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 플랜을 서비스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FS 프로텍션 플랜 셋업 커미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 프로텍션 플랜 고객에 대한 셋업 커미션. 자,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우리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객을 영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커미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하면서 얻을 수 있는 커미션이 또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은 고객을 영입하셨을 때 얻는 그런 커미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객에 대한 셋업 커미션 99불입니다. 자, 고객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인 여러분께서는 재량에 따라 셋업 커미션, 이 99불에 대한 커미션을 49불로 줄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셋업 커미션 전액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셋업 커미션을 49불로 할인하시거나 아니면 전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친구나 혹은 가족 할인 혹은 다중으로 세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때만
할인으로 제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다른 에이전트 분들은 우리는 99불의 셋업비가 다 존재합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49불 혹은 셋업비 받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트,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예 그 에이전트로서의 멤버십을 캔슬 당하실 수가 있는 그런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99불이 원칙이지만 여러분들의 재량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 재량을 드린 건데 다중 이제 판매 혹은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에 한해서 여러분들께서 줄이시거나 셋업 커미션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혹은 FS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을 원하세요. 근데 약간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두 분이서 지금 가입하시긴 조금 힘든 상황이세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한 분만 하시고 한 분 못 하신 게 아니라 한 분을 원래인 셋업이신 99불을 받으시고 지금 만약에 오늘 하시게 되면은 제가 특별히 49불로 셋업비를 49불로 제가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일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재량껏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해되셨죠? 자, 등록을 담당한 에이전트 여러분은 고객 세일즈 커미션을 직접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본인 팀의 에이전트에게 그 커미션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옵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99불에 대한 셋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셋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셋업 피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커미션은 100불이신 거예요. 100불의 커미션을 받지만 49불 셋업 피로 이제 고객을 받으시게 되면 50불에 대한 커미션을 받으신 거, 반이 받으신 거죠. 그쵸? 근데 이 받으시는 100불 혹은 50불에 대한 커미션을 여러분들의 직접 스폰서한 에이전트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라는 의미, 혹은 FES 우리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SOS 트레이닝에 참가하시라는 어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스폰서 에이전트가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 셋업 비용이 포함된 고객 세일. 자, 셋업 비용은 99불이지만 고객 세일, 고객이 내셔야 되는 먼틀리 피는 따로 추가적으로 존재하죠. 얼마죠? 89불입니다. 매달 89불이에요. 그래서 매월 내는 89불과 첫 번에 한번 내는 그 99불에 대한 셋업비를 포함해서 첫 번에 가입하실 땐 188불에 대한 그런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청구가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 셋업 비용이 포함된 고객 세일은 반드시 동부 시간 기준으로 돌아오는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우리에게 드리려는, 예를 들어서 이거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 드리려는 에이전트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커미션, 해당 커미션은 자동으로 그 등록하신 그 에이전트 분이 갖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 100불에 대한 커미션을 갖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한 분을 고객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99불 플러스 89불 내시는 고객을 등록하셨어요. 그럼 188불에 대한 이제 그 비용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밑에 에이전트 분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에이전트 열심히 하라는 의미, 혹은 이번에 SOS 트레이닝을 참석하십시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커미션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정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8월 28일에까지 정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31일에 여러분들의 커미션이 그 100불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잔여 커미션이라는 것은 이제 리지주얼 커미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셋업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은 이 재량에 따라서 셋업 커미션 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0불로 전액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면 그냥 심플리 고객은 간단하게 89불만 매달 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셋업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잔여 커미션을 받으시는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그 버튼을 누르시는 즉시
그 돌아오는 주에 바로 12불에 대한 커미션을 매월 지급받으시는 겁니다. 그 고객이 계속적으로 멤버십 피를 내시는 한 12불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후 고객이 매월 페이먼트를 계속 지불하는 한 매월 12불의 커미션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리주얼 커미션, 잔여 커미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셋업 비용이 청구되고 예를 들어서 이 49불이나 혹은 99불에 대한 셋업 커미션을 청구하신 그런 에이전트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을 셋업할 때. 그런 분들은 이 에이전트가 잔여 커미션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셋업 커미션 좀 받으셨죠?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날 커미션 받으셨는데 매월 12불의 커미션이 첫 3개월 동안 보류가 돼요. 왜냐면 페이먼트가 3번 나가게 하면 2달이겠죠. 왜냐면 처음에 가입하실 때 한 번 내시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내시고 또 30일이 지나면 2달일 거 아니에요. 그쵸? 최초에 가입하실 때 한 번 내신 걸 포함하니까 3번을 내실 때까지 그쵸? 그렇게 될 때까지는 보류가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3번까지는 보류가 되지만 이제 고객이 4번째 페이먼트를 지불할 때 고객이 4번째 페이먼트를 지불할 때는 해당 월과 그리고 지난 3개월의 잔여 커미션을 포함한 총 48불, 12 곱하기 4에서 48불을 커미션으로 지불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 매월 잔여 커미션은 12불씩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객이 계속적으로 액티브, 그러니까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한.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고객 한 분을 영입을 하셨어요. 그쵸? 셋업 커미션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쵸? 99불이나 혹은 49불로. 그러면 일단 그건 받으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12불에 대한 커미션은, 그쵸? 이 잔여 커미션은, 우리가 셋업 커미션을 안 받은 에이전트와는 달리, 우리가 그 3개월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불 곱하기 3개월 해서 그것이 기간이 충족되지 될 때까지 그것이 보류가 됐다가 4번째 페이먼트를 고객이 했을 때 48불에 대한 그 12불에 대한 페이먼트가 추가적으로 오고요. 고객이 계속적으로 우리 멤버십을 갖고 있는 한 12불씩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이 등록한 지 70일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에이전트에게 해당 고객을 배치시키지 않을 경우,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캡 보너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캡 보너스라는 것은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보너스기인데 고객 획득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하고 내가 이제 영입한 에이전트가 고객을 70일 안에 이제 두 고객을 세일을 하든지 혹은 페이먼트를 2번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캡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께서 고객을 대신 배치시킬 수 있는데 그 배치시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스폰서 플레이스먼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캡 보너스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것은 그냥 이제 맥락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당 고객을 배치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은 더 이상 고객 보관 목록. 자, 고객 보관 목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영입을 하시잖아요. 고객을 이제 세일을 하시잖아요. 고객 세일을 하시게 되시면 바로 고객 보관 목록이라는 그 함에 여러분들 고객 리스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고객 보관 목록이 생기는데 이것이 70일이 지나시면 그냥 사라져요. 그 고객 보관 목록에서. 그래서 그걸로 인한 보너스를 받으실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플리 얘기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을 계속 하시라는 얘기예요. 70일 안에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걸 세일에 대한 보너스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일하시면 무조건 놓치지 않는 보너스예요. 자, 그리고요.
자동으로 12불에 대한 고객 세일즈 커미션이 담당 에이전트에게 지불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70일이 지나면 내가 영입했던 그 고객에 대한 고객 보관 목록에 사라진다. 영어로는 홀딩 탱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딩 탱크라고 우리 홈페이지 가게 되면 홀딩 탱크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12불의 고객 세일즈 커미션이 담당 에이전트에게 매월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 두 번째, 스폰서의 고객 배치. 이게 스폰서 플레이스먼이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 여러분들께서는 70일 이내에, 자, 70일 이내 여러분 본인이 회사에 이제 일을 시작한 지, 가입을 하신 지 70일 이내에, 회사에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한 지 70일 이내에 FS 프로텍션 플랜 고객입니다.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트 리크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객을 팀의 다른 에이전트에게 배치함으로써 캡 보너스를 지불받거나 승진을 위한 방법으로 팀 구조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 배치가 이루어지면요. 12불의 잔여 커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잔여 커미션은 고객의 네 번째 결제 완료 이후에 지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객을 다른 에이전트에게 배치하기로 선택한 에이전트는 그 고객의 첫 세 번째 페이먼트에 대한 커미션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캡 보너스를 위해서 고객을 다른 우리가 스폰서한 에이전트에게 이것을 배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12불에 대한 그 곱하기 3, 그러니까 36불에 대한 커미션을 포기하셔야 된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잔여 커미션은 포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캡 보너스를 받으실 거니까요. 그렇죠? 자, 배치된 고객이 에이전트로 전환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을 담당했던 에이전트 아래에 다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고객을 영입하셨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옵션이 있습니다. 고객이 에이전트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옵션을 충족하려면 고객은 반드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야지만 고객은 에이전트로 전환할 수도 있는 옵션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고객이 만약에 내가 이제 나도 이거 해보니까 이거 정말 크레딧도 정말 좋아지고 내가 이 모든 서비스들이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에이전트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에이전트로 전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 그 고객은, 이제 에이전트로 전환한 그 고객은 바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당 그 스폰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등록된 에이전트는 또 다른 60일의 배치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배치 기간을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수습 기간 안에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개의 세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고객 세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잔여 커미션, 12불에 대한 잔여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로 전환하는 고객의 빈자리를 반드시 다른 고객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영입하셨어요. 그쵸? 그럼 그 고객으로 셋업 커미션을 통한 커미션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분이 3개월이 지나서 에이전트로 컨버트 하셨어요. 그럼 에이전트로 컨버트한 또 이니셜 캡 보너스를 받습니다. 캡 보너스라는 거를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캡 보너스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니셜 캡, 그다음에 리메이닝 캡, 그걸 합해서 토털 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니셜 캡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있었으니까 고객이 빈자리일 거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되는 고객이 에이전트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그 해당 자리를 고객으로 여러분들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빈자리를 반드시 다른 고객으로 교체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그 12불에 대한 잔입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다른 고객으로 교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잔여 커미션, 리지주얼 커미션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컴펜세이션이 한 번 들어서는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방법은 자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웨비나가 끝나면 이 자료를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들과 한번 이것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컴펜세이션을 완벽하게 아셨을 때
여러분들의 인컴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내 인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컴펜세이션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보상 플랜은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지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들을 다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컴pen세이션도 제가 이거를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제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드릴 테니까 아마 우리 이제 세일즈 디렉터 이상 이제 사장님들은 이 컴펜세이션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이게 아무래도 영어이지만 제가 이 보상 플랜을 이제 한글화를 하면서 어려웠던 작업이 뭐냐면 이게 약간 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조금 두루뭉실하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되기 쉽게 이렇게 조금 의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읽어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가입 70일 미만의 신입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이제 막 신입 에이전트 말하는 겁니다. 신입 에이전트가 70일이라는 기간이 생겨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70일 미만의 신입 에이전트가 세일한 고객은 캡 보너스가 생성되기 전 제가 그래서 여기 가로치고 글을 열었죠. 첫 2명의 고객 세일이 생성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캡 보너스가 생성되려면 신입 에이전트가 반드시 70일 안에 본인이 고객 세일을 2개를 해야 돼요. 그쵸? 70일 안에 고객 세일 2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이제 하지 않으시면 고객 내가 1명 세일했는데 왜 고객 보관 목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홀딩탱크에 나 고객 세일 없어요. 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캡 보너스가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보관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회사에서 룰로 만든 겁니다. 규칙으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FES 프로텍션 플랜 개인 세일 볼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그 백오피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처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달러에 보면 400, 처음에 가입하면 400, 나 벌써 400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판매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과자가 500원짜리 있는 과자를 사셔서 남는 그 순수 마진이 얼마죠? 다르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 판매량은 바로 나와 있는 그게 발륨이라는 겁니다. 볼륨, 그쵸? 그래서 판매량은 볼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커미션은 여러분들이 순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개인 세일 볼륨은 에이전트가 세일한 서비스의 총 판매량입니다. FES 프로텍션 플랜 고객 세일의 경우 에이전트 리크루트이 아니라 고객 세일의 경우 고객 세일즈 커미션은 89불 결제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 세일 볼륨 증가 혜택을 받습니다. 자, 89불에 판매되는 200발륨 이 개인 세일 발륨은 캡 보너스를 더욱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직급과 프로모션을 성취하고 유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 캡 보너스를 더욱 빨리 지급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고객 세일을 어떻게 돼요? 고객 세일을 하시면은 캡이 열리는 조건은 캡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객 2명이에요. 고객 2명을 하거나 혹은 내가 고객 세일한 그 한 분이 페이먼트를 2번 내시거나 그게 조건이죠. 그쵸? 그건 제가 이따가 캡 보너스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직급과 프로모션을 성취한다. 자, 우리가 원하는 직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승진하기 위해서는 발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한 판매량이 이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세일했을 때 어떠한 이 판매량, 볼륨을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이 처음으로 가입을 하셔서 첫 번째 89불을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객 세일즈 커미션은 어떻게 돼요? 12불이겠죠. 매월 오는 12불. 그리고 개인 세일 볼륨.
여러분들 그 해당되는 개인 세일 볼륨은 200볼륨을 줘요. 첫 번째. 200볼륨. 여러분들 판매량은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고객이 한 달에 지나서 두 번째 페이먼트를 했다. 그럴 경우엔 마찬가지로 고객 세일즈 커미션은 12불이고요. 하지만 개인 세일 볼륨은 100불이란 얘기입니다. 100불에 대한 판매량을 쳐준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두 번째 페이먼트를 하면 89불을 냈는데 100불을 팔았다고 볼륨을 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89불 결제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12불에 대한 커미션이지만, 자, 이것이 원래 100이었는데요. 현재는 300으로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 300으로, 원래는 100이었지만 300으로 쳐줘요. 그래서 고객이 세 번째 페이먼트를 하면 300에 대한 볼륨을 제공을 합니다. 너무 좋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고객이 세 번째 페이먼트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리트랙션, 그러니까 차지백이 없어요. 고객이 도중에 한 번 하고 한 달만 내시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혹은 두 달치만 내시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받은 선 지급받은 커미션의 일부분을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거의 99%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세 번째 페이먼트를 하면요, 우리한테서 차지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제가 봤을 땐 보너스로 그래서 200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300발륨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변화된 거니까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우리 회사에 나와 있는 컴펜세이션 그대로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비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세일즈 커미션. 그럼 고객 세일즈 커미션, 아까는 셋업비에 대한 커미션은 그렇게 알았는데, 그럼 고객 세일즈 커미션 아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업 커미션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또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세일즈 커미션, 다이렉트 커미션이라 그러죠. 디렉트 커미션이란 FES의 모든 상품에 대한 세일즈 커미션을 해당 에이전트가 세일을 할 당시에 액티브 상태가 아닐지라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한 세일에 대한 커미션을 금주의 목요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우리가 이제 일요일부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요일부터 이제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요일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목요일이죠. 그럼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자정, 동부 시간 기준으로 자정에, 그쵸? 한 세일에 대한 커미션을 토요일, 우리 동부 시간 기준이 아니죠. 서부 시간 기준이죠. 그쵸? 우리 여기선 3시예요, 3시까지. 커미션을 금주의 목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꼭 계약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커미션을 매주 목요일날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커미션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오늘 커미션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받은 커미션을 얼마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미션은 백오피스의 커미션 리포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미션 확인 자체는 사실 매주 수요일 동부 시간 기준 오후 5시 이후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이렇게 있어요. FS 프로텍션 플랜. 자, 99불 셋업비 받고 89불 매월 멤버십 피를 내는 그런 플랜. 다음으로 FS 프로텍션 플랜 49불 셋업비, 그 다음에 89불 먼틀리 내는 멤버십 피 내는 이 플랜. 그 다음에 이 셋업비를 받지 않고 그냥 멤버십 피만 받는 그런 플랜. 그 다음에 법인 어카운트라는 것은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업에서 단체로 이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플랜이 있겠습니다. 자, 가격을 볼게요. 먼저 99불에 대한 셋업비를 차지하고 89불에 대한 멤버십 그 먼틀리 피를 받는 거. 자,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걸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세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고객 한 분을 세일하셨어요. 이 상품으로. 그럼 얼마를 받으신다고요? 100불에 대한 커미션을 언제 받으세요? 목요일날. 자, 여기 별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 별표가, 그쵸? 여기. 자, 이 별표, 이 위에 커미션은
세일당 일회성 지불입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 한 명당 단 한 번만 나오는 일회성 지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레벨 1, 2, 3, 4, 5, 6인데 이 레벨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그 레벨에 대한 설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레벨이 뭐냐? 이 레벨이 보시면 이거예요. 레벨 1은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에이전트예요. 자, 레벨 2는 두 명의 현재 액티브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보유한 에이전트가 레벨 2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레벨에 위치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레벨 3는 필드 트레이너, 레벨 3, 레벨 4는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레벨 5는 세일즈 디렉터, 그 다음에 레벨 6는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를 포함한 그 상위 직급이 레벨 6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레벨 1, 누구라 했죠? 그 상위 에이전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고객 세일을 해도 그 업라인 에이전트 분은 3부를 받는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그 위로 다 3불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객을 세일한다고 하면 받으시는 건데 반드시 이것은 리니지, 그러니까 본인 계보로 통한 그 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려준 라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그런 계보를 통해서 레벨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제가 이따 설명도 드릴게요. 그래서 레벨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또 고객 세일을 하셔도 이러이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리크루트한 에이전트 분들이 일을 하게끔만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요, 거기서 오는 커미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굉장히 커져요. 그 큰 폭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인 혼자만 막 하면은 이게 되지가 않아요. 팀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팀으로. 혼자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도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세일을 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별표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별표 두 개가 있죠. 여기만. 다른 데는 하나인데 요것만 두 개예요. 자, 볼게요. 자, 위에 커미션은 FS 프로텍션 플랜의 개인 고객 세일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셋업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생기죠? 리지주얼 옵션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불을 바로 다음 주, 누른 순간 그 다음 주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2불은 먼틀리로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S 프로텍션 플랜, 이 법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는 이 법인 어카운트 혜택 패키지에 대한 커미션은 매달 네 번째 주 목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커미션 이건 왜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는 한 번에 막 300명,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쵸? 거기서 오는 커미션이 어마어마하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멤버 하나하나가 다 카운트가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R&R 클럽 레벨 1 되시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500명. 여러분들 포함한 여러분들의 고객과 에이전트를 포함한 수가 몇 명? 500명. 여러분들 단 한 방에 코퍼레이트 어카운트, 예를 들면서 여기 뭐 많잖아. 뭐 H마트도 있고 혹은 어디 있어요. 뭐 큰 어떤 뭐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이 사장님이 직원 혜택으로, 직원 베네핏으로 우리의 플랜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89불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원래 49불이에요. 지금은 또 안 써서 제가 47불로 알고 있거든요. 월 47불이고 대신에 우리의 12가지 베네핏은 다 못 받고 두 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크레딧 교전이랑 뭐 유산상품 플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어카운트만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한 번에 R&R 클럽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세일즈 커미션은 다이렉트 커미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케어 플랜, 여기 뭐 마이케어 플랜은 뭐야? 뭐 라이플락 뭐 이거 뭐야?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FS 프로텍션 플랜만 이제 세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옵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크레딧 교정도 필요 없고 딴 거 다 관심 없는데 유산상속 플랜 저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근데 난 먼들리 멤버십 피도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원타임 499불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재량으로 499나 399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원타임 내시는 거고요. 원타임 한 번만 딱 내시고 그냥 유산상속 패키지 받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커미션이 바로 150불, 100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라이프락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이 나오고 레벨당 어떻게 커미션을 또 지급받을 수 있다.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커미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라이프락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팔게 되시면 월간, 개별로 파실 경우에 월간 커미션은 단 1년으로만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1년만 딱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분할 지불 방법 지침에 대해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플릿 페이먼트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 499 조금 부담되네요. 이거 좀 나눠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고객은요. 우리의 재량에 따라 499불 혹은 399불을 보통 이게 399불을 이제 프로모션 가격 혹은 그룹 할인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으로 책정된 마이케어 플랜을 할부로 이제 고객이 가입할 수가 있으신데 이 옵션은요. 크레딧 카드, 데뷔 카드 혹은 체킹 어카운트로 지불 방법을 선택했을 시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밖엔 저희가 받지 않죠. 그렇죠? 자, 결제 금액의 절반을 가입 당시 지불해야 되고요. 나머지 잔액은 결제일까지 지불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제일이 되면 첫 번째 결제에 사용됐던 동일한 어카운트로 두 번째 결제가 소액의 수수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자, 수수료는 11불이에요. 11불. 그래서 마이케어 플랜의 서류 준비와 인쇄는 두 번째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마이케어 플랜이라는 것은 유산상속 플랜인데 이제 위임장, 유언장 그리고 유산상속 플랜에 대한 어떤 패키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패키지에 이제 서류로 이제 이렇게 변호사분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서류들이 이렇게 해서 폴더로 이제 발송이 되는데 두 번째 결제가 완료되어야지만 스플릿 페이먼트를 그러니까 분할 지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두 번째 페이먼트 밸런스가 다 페이가 되셔야지만 일이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분할 지불, 마이케어 플랜에 대해서 분할 지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499불, 물론 30일 있다가 내는 거지만 첫 번째는 250불 내시고요. 두 번째는 260불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1불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수수료 할 때마다, 그렇죠? 총 결제 금액은 499불 경우에는 510불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99불은 410불로 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11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죠? 자, 분할 지불 옵션으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반드시 온라인 백오피스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할 지불 옵션으로 가입한 고객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온라인 백오피스로 로그인한 후에 리포트 메뉴에 고객 리스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결제에 대한 커미션도 첫 번째 결제에 대한 커미션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에이전트는 첫 번째 결제가 완료된 후에 돌아오는 주에, 그러니까 목요일이겠죠. 총 커미션의 절반을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자, 150이죠. 150. 그럼 절반일 거 아니야. 뭐 그럼 얼마를 받겠어요? 뭐 75불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잔여 커미션 두 번째 결제가 완료된 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결제가 거부됐을 경우 디클라인 했을 때 그럴 때는 고객이 받는 서비스는 그 즉시 중단되고요. 지급받을 커미션은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류가 됩니다. 자, 분할 지불 옵션에서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개인 세일 볼륨으로 적용이 돼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쉽도록. 만약에 고객이 499불 이제 분할 지불 옵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결제로 250을 지불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볼륨을 얼마가 지급받는다고요? 똑같아요. 1대1로 250발륨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두 번째 결제 금액인 250불이 또 결제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또 250불이 또 결제가 돼가지고 볼륨이 토탈 5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분할 지불의 옵션에 대한 커미션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499불일 경우에는 75불이에요. 처음에는. 두 번째 페이하면 또 얼마? 75불이 또 나온다는 얘기. 이게 반만 나온 겁니다, 여기에. 399일 때는 50불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레벨 오버라이드가 있습니다. 레벨 오버라이드라는 거 제가 아까 조금 잠깐 이게 우리가 봤는데 레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쵸? 자, 레벨 1, 2, 6 레벨 오버라이드 보너스를 받으시려면 에이전트가 액티브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인데 디클라인 되신 분이 있어요. 인액티브인 상태.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안 내시거나 혹은 오랫동안 일을 하시지 않으시거나 그러셔가지고 인액티브 된 상태. 그럴 경우에는 비활성화라는 얘기죠. 그렇죠? 비활성화인 상태이신 분들은 보너스를 못 받아요.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이전트가 inactive, 이게 좀 잘못 썼는데 inactive가 아니라 inactive 상태인 경우에 오버라이드 보너스는 다음에 액티브 에이전트에게 지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에이전트인데 제 다운라인으로 어떤 에이전트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에이전트 분이 계세요. 근데 중간에 계신 에이전트 분이 인액티브가 되셨어요. 비활성화가 되셨어요. 페이먼트를 안 내셨든지 혹은 일을 안 하셨든지 그러셔가지고. 근데 밑에 계셨던 에이전트 분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뭐 아무튼 그 오버레이드 생겼어요. 그러면 그 분은 건너뛰고 비활성화된 에이전트 분은 건너뛰고 저한테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레벨 오버라이드는 현재의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현재 나는 최고로 지금 직급 만든 게 필드 트레이너야. 근데 여러분들 필드 트레이너인데 여러분들 이제 오랫동안 그 볼륨을 충족을 못 하시거나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로 떨어지신 분이 있거나 혹은 세일즈 디렉터였는데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혹은 필드 트레이너로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일즈 디렉터를 달성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페이를 받는 직급은 필드 트레이너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드 트레이너 직급 기준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레벨 오버라이드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내가 페이를 어떤 직급으로 지금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별표가 또 있네요. 그렇죠? 이 두 명의 액티브 에이전트를 보여야 된다. 중요합니다. 내가 두 명 에이전트 리크루트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인액티브이면 이 레벨 오버라이드는 레벨 2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쵸? 자, 드디어 캡 보너스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획득 보너스, 캡 보너스, 고객 획득 보너스란, 커스터머 애코지션 보너스란, 새롭게 영입된 에이전트가 사업을 시작한 지 70일 안에 회사의 세일즈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커미션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에이전트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에이전트가 되신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팀을 또 만드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직급을 올리시고 싶던지 뭐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커미션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에이전트를 영입하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트한 그 영입한 에이전트가 회사의 세일즈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게 누가 받는 거? 여러분이 받는 거. 왜? 여러분이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해냈는데 그 조건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캡 보너스는 신입 에이전트를 영입한 에이전트와 신입 에이전트는 캡 보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영입한 에이전트와 그리고 그 상위 직급의 모든 에이전트 분들이 지급받는 거예요. 자, 설명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 밑에 어떤 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세요. 홍길동이라는 분이 일을 하셨어요. 고객 세일을 하셨어. 그러면 저는 캡 보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입된 이 에이전트는 캡 보너스 받아요? 안 받죠. 그쵸? 이 신입 에이전트가 캡 보너스가 아니에요. 이 캡 보너스는 내가 리크루트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입을 했으니까 내가 받고 그리고 나의 스폰서인 모든 내 업라인, 그러니까 제 업라인 모든 분들이 받는 거예요. 제 밑에 계신 홍길동은 못 받지만 저를 포함한 제 업라인 사장님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캡 보너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작, 영어로는 이니셜, 잔여, remaining, 그리고 합계, total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보너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캡 보너스는 현재 직급에 따라 지급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직급이 어떤 직급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영입한 조직만 해당된다. 이게 무슨 냐 본인 혈통, 본인 내 그 뭐라 그러죠? 그쵸. 내 본인 혈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리크루트한 에이전트로 파생된 그런 팀들만 캡 보너스를 지급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일 신입 에이전트의 가입비가 거부됐다, 디클라인 됐다. 그렇다면 캡 보너스는 당연히 지급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캡 보너스 중 시작 보너스, 이니셜 보너스죠. 처음에 받는 거. 시작 보너스를 에이전트가 받기 위해서는 3번의 연속된 FS 프로텍션 플랜 결제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께서 에이전트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70일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 70일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께서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고객 2분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3번의 연속된 FS 프로텍션 플랜 결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5분에 대한 어떤 고객이나 에이전트 분들을 세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먼트는 한 번만 내고 안 내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충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의 연속된 FS 프로텍션 플랜 결제. 자, 만일 3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엔 회사는 캡 보너스 중 일부를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결제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제가 어떤 분이 에이전트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한 번만 딱 한 달 내시다가 그만두셨어. 혹은 은행에 밸런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디클라인 됐어요. 카드가. 그러면 회사가요 50%의 캡 보너스를 다시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100불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 토해내야 돼요? 50불. 그쵸? 자, 그럼 2번 결제가 됐어요. 처음에 들어오시다고 또 한 달 있다 한 번 하셔가지고 2번 결제됐었다. 그러면 25%, 그럼 100불일 경우에는 25불을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왜? 캡 보너스라는 것은 선지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미리. 그쵸? 그래서 3번의 연속된 페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이든 에이전트든. 아시겠죠? 에이전트를 다른 에이전트 아래에 배치한 경우, 스폰서 플레이스만 한 경우죠. 그쵸? 내가 에이전트인데 내가 내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을 딱 팀을 이제 A팀도 만들고 B팀도 만들고 내가 막 정리를 해요. 그러면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도 캡 보너스는 영입을 담당했던 상위 스폰서 에이전트에게 지급된다. 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세일즈 디렉터를 가꾸기를 원하세요. 그럼 세일즈 디렉터는 총 몇 개의 분리된 팀이 필요하죠? 3개입니다. 3개예요. 그쵸? 3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3개인데 여러분들 이 팀에 뭐 A, B, C라는 팀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A에는 내가 이 사람 넣고 B에는 또 이 사람 넣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팀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밑으로 넣고 이렇게 배치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치를 시키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원래 A라는 분도 내가 여러분께서 직접 스폰서 하신 분이고 B라는 분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폰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팀을 만들다 보니까 A란 분의 밑에 B란 분을 밑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캡 보너스가 그런다고 이 A란 분에게 B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고 해서 A라는 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폰서 처음에 누가 영입시켰어요? 이 B라는 분 누가 영입시켰어요? 여러분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캡 보너스는 A분이 갖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가지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영입시키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리 배치는 시켰다 할지라도 물줄기는 그것은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본인 혈통대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캡번호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 들으시면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거 지금 막 모르신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시면 이해하십니다. 자, RAFS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 캡 보너스 지불 목록표를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옵션이 있어요. 이제 스탠다드 에이전트로 이제 일반 에이전트로 이제 또 영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은요. 나는 직급은 관계없어. 난 직급 올라가고 싶지 않고 난 그냥 세일만 해서 내 커미션만 받아갈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옵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은 직접 커미션밖에 지급받지 못하고요. 캡 보너스, 레벨 오버라이드, 인피니트 보너스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각 멤버십 피는요, 한 40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처음에 288불, 그리고 스탠다드 에이전트는 249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모든 보너스를 다 잃어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에이전트로 영입은 거의 99.9%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직접 나는 무조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스탠다드 에이전트. 자, 그러면 고객 획득 보너스 이거를 지불 목록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오늘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캡 보너스. 자, 캡 보너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 보너스와 그 다음에 자녀 보너스 합계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요, 직접 여러분께서 신입 에이전트를 영입했을 때 나오는 목록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에이전트로 한 명을 등록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받는 보너스가 바로 시작 보너스예요. 그럼 자녀 보너스는 뭐냐? 이 자녀 보너스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캡이 열렸다. 앞으로 뭐가 캡이 열려? 뭔 소리야 저게? 뭘가 열린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녀 보너스는 캡이 마침내 열려서 내가 받을 보너스를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열려야 될 보너스를 자녀 보너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remaining 보너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에이전트 한 분을 리크루트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직급이 에이전트예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에이전트인데 오늘 한 분의 에이전트를 리크루트 하셨다. 그러면 받는 보너스가 뭐라고요? 시작 보너스. 그러면 얼마겠어요? 에이전트로서 시작 보너스 얼마? 40불. 자, 그럼 이거 자녀 보너스 어떻게 언제 받아요? 자, 캡이 열려. 자, 열린다 라는 표현 썼죠. 자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자, 회사가 내려준 세일을 충족했을 경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께서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 그 새로 영입된 에이전트가 고객 2명을 세일했을 때 바로 비로소 이 자녀 보너스가 지급이 된다. 언제? 70일 안에. 70일이 넘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캡 보너스는 어떻게 된다? 그 영입을 한 그 에이전트를 포함한 상위 에이전트 모두가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 40불과 60불을 다 더했더니 100불에 대한 토탈 캡 보너스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현재 직급이 필드 트레이너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현재 필드 트레이너란 직급을 갖고 계시면서 오늘 나 지금 필드 트레이너인데 오늘 내가 에이전트 영입했어. 얼마 받아요? 100불 받아요? 아니죠. 60불 받죠. 그죠? 시작 보너스라는 말 있잖아요. 이니셜 보너스. 필드 트레이너로서 에이전트를 오늘 리크루트 했다. 가입 딱 하면 그 다음 주 목요일날 받는 게 60불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받아요? 오늘 내가 필드 트레이너로서 영입한 이 에이전트가 고객 2명을 70일 안에 세일을 하면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또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직급이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오늘 리크루트했어요, 한 분을. 그럼 시작 보너스 40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70일이 되기 전에 내가 일을 너무 잘해서 세일즈 디렉터가 되셨어요. 70일 만에. 그쵸? 그럼 시작 보너스는 받는 게 아니죠. 이미 리크루트 했었으니까. 시작 보너스는 40불 받았다 치지만 자녀 보너스는 60불 받을까요? 그때 이제 내가 영입한 에이전트가 일을 해서 고객 2명을 하게 될 경우에? 아니에요. 자녀 보너스는요. 캡 보너스는 어떻게 받는다 했어요? 현재 직급에 따라서 받는다. 무슨 의미냐? 내가 에이전트를 영입할 때 에이전트였다 할지라도 70일 안에 내가 세일즈 디렉터를 이뤄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직급이 세일즈 디렉터이기 때문에 240불에 대한 자녀 보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거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내가 처음에 에이전트 리크루트 했을 때는 40불 받겠지만 내가 빨리 이제 해가지고 팀을 이뤄서 하면은 60불 받을 보너스를 240불을 받으니까요. 이게
4배나 차이 나요. 그쵸? 자녀 보너스가. 그쵸?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제가 2주 만에 세일즈 디렉터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받았던 체크가 한 2,800불인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에이전트였을 때 만약에 자녀 보너스로 이걸 받았으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쵸? 한 700불 정도 됐겠네요. 한 4배 정도 적으니까, 그쵸? 뭐 그래도 700불 정도 받아서 오우씨 뭐 너무 좋다 그랬지만 700불 받으고 여러분들 3000불 가까이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킵니다. 여러분들 직급 올라가셔야 되는 게 바로 캡보너스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직급을 올리셔야지만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에이전트라고 해서 내가 지금 리크루 막 한다. 이걸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쉽게 쉽게 여러분들 크게 진짜 한 주에 받는 돈이 진짜 어떤 분들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일즈 디렉터를 할지라도 세일즈 디렉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면 정말 하고자 하겠다는 생각만 있잖아요. 여러분 딱 3명만 한 달 동안 3명에 대한 에이전트 리크룻 하시고 그걸 복제만 다 하시면은 한 달 안에 세일즈 디렉터 100%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리크루트한 에이전트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달에 3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 모두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 분들을 다 필드 트레이너 만들게 복제만 시키면 여러분들 필드 세일즈 트레이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진짜 이게 너무 간단하고 이 정말 돈을 너무 벌 수 있는 이 정말 좋은 이게 있는데 막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화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킵니다. 캡 보너스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 캡 보너스 한 번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고객 세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객에 대한 100불에 대한 커미션도 지급 받으시잖아요. 그치? 고객 세일을 하실 때마다. 저희 옛날에 한 작년만 해도 이거 없었어요. 100불에 대한 고객 커미션 없었어요. 이번 컨벤션부터 해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커미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일도 너무 쉬워졌고, 하기도 편해졌고요. 여러분들 보너스 받기도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차이 나요. 내가 에이전트면은 에이전트 리크루트 해가지고 일하게 만들면 100불씩 밖에 안 나오는데 똑같은 일을 해요. 세일즈 디렉터라고 뭐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라고 저라도 뭐 다른 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리크루트하고 고객 세일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제가 RSD로서 제가 직접 본인 에이전트 리크루트 해가지고 하면은 전 160 받는 거예요. 160 해가지고 캡 열기만 하면은 토탈이 430이에요. 그러면 4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430불씩 그러니까 에이전트 한 분씩 들어오고 거기에 캠 열려가지고 430불씩 2명만 해도 벌써 돈 1000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직급을 점점점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세일하시는 폭이 줄어들어요. 매니지먼트만 해도 여러분들 다른 보너스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입 에이전트를 영입할 경우에 이러한 캡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이걸 외우세요. 에이전트, 필드 트레이너,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세일즈 디렉터까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합계 보너스 160, 240, 380 그리고 이걸 시작 보너스를 어떻게 받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팍팍팍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하루에 몇 명만 하면 내가 돈을 일주일에 얼마나 벌겠다라는 것이 인컴이 팍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봐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이제 이번 크루즈도요. 크루즈 컨테스트 이번 달에 9월 23일이면 종료가 되는 거 아시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오늘 딱 30일 남았네요. 오늘 12시 넘어가면 30일 남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요 3일처럼 쓰세요. 제가 지난 우리 오프라인 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루를요 3일 동안 쓸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 뭐 씻고 이제 뭐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시간 제외하면 그래도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되거든요. 5시간씩 쪼개셔가지고 5시간 동안은 그냥 FS에 포커스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FS면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 손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운전하셔서 가셔가지고 뭐 물론 그 수고는 정말 대단하시지만 지금은 정말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타임 매니지먼을 정말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크루즈 컨테스트 그러면은 여기에 포커스를 하시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성장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가 있어요. 또 캡보너스도 오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가 또 리크루트한 에이전트로 인해서 이러한 오버라이드가 또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일즈 디렉터 보세요. 오버라이드가요, 폭이 가장 커요. 140. 토럴 보너스가 140이에요.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또 다른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해서 그 에이전트가 캡을 열게만 하면은 내가 얻는 것도 이 90에 대한 이 리메이닝 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커요. 140이에요. 처음에 50에 90에 140. 저 세일즈 디렉터 이렇게 해서 그때 굉장히 인컴이 좋았어요. 뭐 지금은 더 좋아졌긴 했는데요. 세일즈 디렉터 때 진짜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까지는 그만 해요. 근데 세일즈 디렉터 팍 늘어요,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세일즈 디렉터부터가 머니 스팟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에이전트 2명만 하시고 고객 2분만 하세요. 그게 미니멈이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먹고 살고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객 획득 보너스, 이 캡 보너스에 대한 이 표를 여러분들 달달달 보시면 돈이 보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 보너스 중 시작 보너스, 이니셜 보너스, 이니셜 캡 보너스는 신입 에이전트가 288불의 가입비를 충족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에이전트를 영입했을 때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캡 보너스, 시작 보너스. 자, 캡 보너스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이 시작 보너스는 신입 에이전트가 FS 프로텍션 플랜 멤버로 사업에 영입됐을 때 지급됩니다. 그죠? 사원으로 영입이 됐을 때. 이 자녀 보너스, 리메이닝 캡 보너스는 시작 보너스가 지급이 되고요. 남아있는 캡 보너스를 자녀 보너스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자녀 보너스는 신입 에이전트가 영입된 지 70일 안에 총 2번의 FS 프로텍션 플랜 결제를 누적했을 때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내는 결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2번의 프로텍션 플랜 결제 누적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면, 뭔 얘기냐면, 고객 2명을, 고객 2분을 이제 세일을 하시든지 혹은 고객 1분을 하셨는데 그 1분이 여러분이 70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페이먼트가 일어나게 되면 2번 페이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번이라는 결제를 누적했을 때, 그러니까 한 명만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70일이 다 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일이 됐는데 50일 만에 한 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두 번째 페이먼트 되셨다 할지라도 아직 나한테는 50일이 다 소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캡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죠. 조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의 결제를 누적했을 때 지급받는 게 바로 자녀 보너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합계 캡 보너스는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시작 보너스와 자녀 보너스의 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캡 보너스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이 보상 플랜 굉장히 헷갈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객 세일 했을 경우에 고객을 세일하시게 되면 188불에 대한 첫 그 페이먼트가 고객이 내겠죠. 그쵸? 물론 이것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49불에 대한 셋업비 혹은 0불로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커미션 188불에 대한 고객 세일 했을 때 여러분이 받는 커미션은 100불.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월 12불에 대한 자녀 커미션을 매월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객이 계속 멤버로 있는 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버라이드가 또 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로 그 에이전트가 고객을 세일해도 이 3불씩 혹은 이 해당 레벨에 따라서 이 오버라이드가 약 3불 정도가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고객을 세일할 때마다 그쵸? 그 다음에 분할 지불 옵션은 마이케어 플랜 유산상속 위임장 그 플랜인데 분할 페이 방법도 있고 요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레벨 오버로드 자격 조건은 레벨 1부터 6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캡 보너스는 시작 보너스, 그리고 잔여 보너스, 그리고 토탈 보너스가 있는데 시작 보너스는 에이전트를 영입한 그 날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급을 받으시고 잔여 커미션은 70일 안에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총 2번의 FS 프로텍션 플랜 멤버 결제를 누적했을 때 비로소 잔여 커미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캡 보너스는 내 혈통 본인이 직접 리크루트한 그 혈통대로 그렇게 직계대로 이렇게 캡 보너스를 상위 에이전트가 모두가 전부가 다 받는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10번만 딱 제대로 보시면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10번만 딱 보세요. 그럼 100%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계신다면은 예를 통해서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세일즈 디렉터 혹은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이상 사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나머지 이제 그 FS 보상 플랜, 프로텍션 플랜, 보상 플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한 4주,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첫 주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3일처럼 생각하시고 사업에 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를 성취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알러지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셔서 사업에 또 지장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뵐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